안녕하세요. 전주시 찾아가는 금융학교, 저는 강사 박미진입니다. 이번 차시 주제는 물건값을 치르는 수단입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 몇 개 해볼게요. 첫 번째,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현금으로 바로 낼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쓸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어요. 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선생님, 저는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부모님께 결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 여러분은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부모님은 혹은 선생님은 어떻게 결제를 할까요? 그쵸. 온라인에 등록해둔 카드 혹은 간편 결제를 이용하거나 혹은 돈을 송금해 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지 다양한 지불 수단에 대해 이번 차시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양한 지불 수단에서 지불 수단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다양한 지불 수단의 종류를 함께 살펴볼게요. 현금, 수표, 상품권, 체크카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현금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불수단이죠. 동전과 지폐입니다. 갑자기지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익숙한 부분이니까 이 현금과 관련된 돌발 퀴즈를 몇 개 내볼게요. 자, 먼저 1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나요? 맞습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5만 원권에 그려진, 저도 알아요, 신사임당. 그게 문제가 아니죠. 신사임당의 아들은 얼마에 그려져 있을까요? 이건 조금 헷갈리겠죠? 정답은 바로 5천 원권입니다. 5천 원권에 그려진 율곡 2가 바로 신사임당의 아들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동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그림은 두루미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선생님, 학 아닌가요? 여러분, 학과 두루미는 같은 거예요. 학은 한자 표현이고요. 두루미는 한글 표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현금을 많이 써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현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그럼 이 지불수단을 넘어가서 다음 것은 바로 수표입니다. 수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돈이 많은 재벌이 백지수표를 꺼내서 서명을 쓱쓱 하고 얼마나 원하세요? 원하는 만큼 금액을 쓰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보기도 했고요. 과거에 운동선수 중에 김연경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자신을 영입하려는 구단에서 백지수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백지수표는 이름만 적고 금액란이 비워진 상태에서 서명, 그리고 상대에게 권하면서 여기에 금액을 쓰세요 하게 되면 이것은 백지수표가 되는 거겠죠. 백지수표 말고 그럼 금액이 적혀 있는 수표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수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 발행하고 내가 원하는 큰 액수의 수표도 발행이 가능해서요. 큰 금액을 거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지불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수표의 사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2009년 6월 5만 원권이 발행되고 나서 특히 10만 원짜리 수표는 사용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가장 큰 금액의 화폐 단위가 1만 원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 더 큰 금액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 수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와, 그냥 종이 같은 건데 이게 돈이라니. 처음 보는 친구들은 신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익숙한 지불수단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품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익숙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인가요? 부모님들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마트 상품권도 많이 받으시겠죠. 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불수단으로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이죠. 그래서 가끔은 발행한 기업과 내가 구매를 원하는 기업은 다른데, 그쵸? 이런 경우는 곤란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문화상품권 사용처를 살펴보다 여기는 안 되네. 오, 여기도 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품권의 장점은 구입할 때 할인받아서 현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단점도 있네요. 다음은 바로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인데요.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남은 돈을 실시간으로 체크 해서 남아있는 돈만큼 사용이 가능해서 체크카드겠죠? 통장에 있는 금액만큼 쓸 수 있는 부분에서 과소비를 막을 수 있어 좋긴 하지만 가끔은요,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기요 사장님 결제할게요 하고 내밀었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 죄송한데 잔액이 부족하신데요? 으악! 정말 그쵸, 민망하겠죠. 아, 네, 그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민망했는데 제 연기가 조금 리얼하지 않았나요?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 어렵다면 체크, 내 통장의 잔액을 체크하는 카드, 체크카드 이렇게 기억하고요. 자, 다음은 통장 잔액과 관계없이 돈을 쓰고 싶다 하면 바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사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신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개인의 다음 달 소득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활동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한 달에 한도를 이 정도로 해주면 갚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정해주는 사용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정해진 날짜에 갚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라는 거죠. 장점은 당장 돈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큰 금액들의 제품을 할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나눠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는 과소비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용한 대금을 갚지 못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현금에서부터 신용카드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편리한 지불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지금처럼 사용하는 지불수단이 생기기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물건과 물건을 바꿔 필요한 것을 얻는 물물교환에서부터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의 지불수단으로 천천히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는 또 어떤 지불수단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벌써 현금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가게에서는요, 완전히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가게에서는 현금 사용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희 같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현금이 없으면 불편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나라 전체가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딘가요? 자,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쏟고 있다고 해요.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도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기라는 기계가 있지요. 그 기계를 24% 이상 철거를 하고 법적으로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은행의 70%가 현금 수납 업무를 하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선생님,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진짜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용하게 될 그리고 이미 이용하고 있는 미래형 결제 수단을 한번 살펴보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현금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프트카드 같은 것이 있어요. 미리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 지불수단은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 많네요. 바로 선불카드입니다. 두 번째, 나는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실물 형태가 없이 컴퓨터 등의 정보의 형태로 남아 있고요. 가맹점에서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힌트로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가 되는 그렇죠. 자, 바로 가상화폐, 가상자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들어본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 있겠네요. 아마 가상화폐보다 비트코인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나는 휴대전화로 결제한 후에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 물건값을 함께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적은 금액을 결제한다는 의미를 가진 맞습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지불수단 방법도 있고요. 자, 다음. 나는 신용카드나 계좌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을 해놓고 지문인식, 비밀번호만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땡땡페이 등으로 많이 불리는데요. 이것은 맞습니다. 바로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금을 주고받거나 거래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요. 경제거래가 투명해진대요. 왜? 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요. 서로의 거래 내역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투명하게 세금을 거둘 수도 있고요. 또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불편한 점도 생기겠죠. 특히 연세가 많은 고령층이나 금융 소외 계층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지털 금융 범죄가 또 다양해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이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하게 되면 그쵸? 이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화폐가 발달되어 왔는데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의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가 모두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자, 이번 차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